오늘 저녁부터 충청과 전라도 서해안에, 밤에는 제주도 산지에 눈이 쌓이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 북부가 1cm 안팎, 서해안은 0.1cm 미만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 새벽까지 전국의 해안과 일부 내륙에도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KBS. 오늘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짓지도 않고 아파트 파는 나라, 이제 물건 보고 고를 때 됐다. 10,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도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사는데 값이 수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짓기도 전에 먼저 돈부터 냅니다. 이런 주택 선분양 제도는 1970년대 정부도 건설사도 그 당시엔 자금 여유가 없다 보니까 부족한 주택을 수요자들 돈을 모아서 짓게 하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건설사들이 굳이 공사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됐죠. 입주한 뒤 부실 시공과 하자가 발생해도 이미 돈을 다 냈기 때문에 오로지 입주자가 감내해야 할 문제로 치부됐습니다. 또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꾼들이 분양시장에 뛰어들면서 부동산 투기 바람을 일으키는 그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목돈을 내지 않고 나눠서 낸다는 그런 이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분양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선분양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부작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십 년간 지속된 공급자 위주의 주택 정책을 소비자 위주로 전환할 때가 됐습니다. 아파트도 자동차나 스마트폰처럼 만들어진 물건을 보고 그 값어치만큼 돈을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는 어렵고 주식은 더더욱 어려우시죠?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이 계시니까요. 친절하고 정확한 주가 분석.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세요. 네, 격주로 만나는 염블리의 영양만점 주식 분석 시간입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염 이사께서 자세하게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좀 볼게요.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큰 변수가 금리 인상, 긴축 이런 거보다 당장 우크라이나 여기서 터지냐 마냐 이걸 것 같아요. 일단 사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증시가 이제 우리나라 급락하다가 갑자기 오후에 급반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미국과 그 러시아 외무장관이 회담한다. 이제 뉴스가 나와서 기대감이 높았는데 막상 또 미국 증시에서는 그 또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이라도 러시아가 쳐도 이상할 게 없다. 이런 좀 긴장 섞인 발언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또 주말에.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는 근데 주말에 뉴스를 찾아보니까 뚜렷하게 좋아지는 뉴스는 전혀 없었고 이거 진짜 전쟁이 날려나 이런 좀 분위기가 계속 조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나라 증시가 출발을 했을 땐 한때 2,600, 그러니까 2,700선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급락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증시가 급반등하기로 저도 좀 알아봤더니 이제 아까도 뉴스 나왔잖아요.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에 이제 중재를 해가지고 이제 조만간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만나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사실 오늘 그 프랑스하고 이제 사실 이제 그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이제 회담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23일이거든요. 이제 23일 날 러시아와 이제 미국의 외무장관끼리 또 만나요. 근데 아마 이날 날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날 정상회담을 언제쯤 할지 아마 그날 조율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이 물론 이 전쟁 리스크가 해소된 건 없습니다. 일단 아직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우린 모르지만 폭격도 좀 있었고. 맞아. 거기 그 돈바스 지역인가요? 그쪽에
그쪽은 항상 뭐 약간 이제 분쟁 지역이어가지고 과거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예. 지금은 워낙 예민한 시기니까 예. 뭐 이게 어쨌든 조그만 뭐 그런 그렇죠. 거라도 해도 뭐 이게 전미가 전면전으로 됐어요. 예.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예. 어쨌든 일단 이제 서로 정상끼리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전쟁 리스크가 조금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 예. 이런 이제 기대감이 붙으면서 시장은 그래도 이제 주말 내내 좀 불확실했다가 만나고 나면 그래도 좀 좋은 결론 나오지 않을까 예. 이런 이제 기대감에 오늘 국내 증시가 어쨌든 아침에 급락을 딛고 거의 보합권까지 예. 올라왔다. 근데 어쨌든 아직은 우리가 결론은 예. 뭐 내긴 좀 어려운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특히 주식 뭐 이런 자산에 네.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공급망 문제하고도 연결이 지금 돼 있으니까 네. 가뜩이나 지금 공급망 부족 때문에 인플레 지금 압박이 심하다 뭐 이런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날듯날듯하면서 차라리 나버리면은 막 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수도 있을 예. 것 같은데 이 상태가 이 긴장감이 계속 오래 지속되면은 이게 주식시장 뭐 자산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단 좀 그게 예. 제가 전쟁이 나는 게 더 그 주식시장에 네네. 뭐 좋다고 표현하는 게 좀 예. 이상하지만은 좋은 겁니까 아니면 이 상태 계속 그냥 오래 가는 게 더 안 좋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아니 그 뭐 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 오래 가도 당연히 피곤하죠 계속. 예. 피곤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차라리 빨리 할 거면 그냥 해버리고 끝내는 게 예. 단기간에 끝나는 게 낫지 않아. 물론 단기적으로만 빨리 끝내면 증시 충격은 그냥 그때뿐이거든요. 예. 과거에도 몇 번 이제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막상 터지면은 예. 주식은 올라갔다면서요. 근데 주가는.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예전하고 다른 게 예.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전쟁이 난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후퇴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예. 돈을 이제 풀어서 지원 사격을 해준단 말이에요. 경기를 부양시키면 되는데 예.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번에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그럼 예. 경기가 당연히 후퇴하겠죠. 예. 네, 당연히 위축되고 원자재 가격은 튀고 예. 가뜩이나 지금 미국이 물가 때문에 금리를 아주 뭐 이번에 7번 올린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예.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미국은 긴축을 해서라도 물가를 잡고 싶은데 만약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 이 나라들이 또 공교롭게도 원자재 수출 국가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원자재를 수출하다 보니까 예. 그럼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는 더 오르겠죠. 예. 그러면 경기는 후퇴하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게 최악의 상황. 예. 그러면 이제 이번 그래서 전쟁은 저는 어쨌든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순간 투자들의 머릿속에 그 공포심이 심어집니다. 예. 이거 전쟁 나면 이거 부양해야 되니까 돈 풀면 되는데 이 논리가 아니라요. 예. 경기가 후퇴해도 돈을 풀 수가 없어요. 예. 오히려 더 걷어들어야 돼요. 지금 예. 분위기가 왜냐면 물가가 더 틀 거니까. 예. 예. 그래서 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물가 오르는데 돈은 못 푸는. 그러니까 물가 오르는데 경기는 위축되는. 예. 이 시나리오가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이 안 나는 게 제일 낫고 예. 전쟁 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간을 끄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계속 예. 그 텐션이 오래 가는 게. 예, 왜냐하면 전쟁이 나는 순간 예. 이게 물론 이제 일찍 끝나면 또 모르겠지만 사실 예. 예측은 못 하잖아요. 네네. 근데 과거처럼 돈을 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군요.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전쟁이 일단 안 나야 되는 게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님이 그 전환사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지금 네. 물어왔거든요. 네. 제가 누구나 아는 기업의 전환사채를 지금 소개받아서 샀는데 네.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만기까지 못 갈 것 같다. 네. 주가 떨어지면 전환사채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수익이 좀 좋다 해서 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이게 한번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리픽싱이라는 게 용어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지금 10,000원짜리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요. 예. 그럼 보통 이제 그 10,000원의 70%까지가 딱 그 저가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발행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보통 이제 10,000원이면 전환사채 투자자한테 메리트를 줘야 되니까 예. 보통 뭐 한 9,000원에 그냥 발행을 했다고 쳐볼게요. 예. 그러면 9,000원에 1년 후입니다. 예. 1년 후에 내가 전환사채를 그러니까 채권이죠. 처음엔 채권인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1년 후에 내가 그 주식으로 전환할지 안 할지는 그 채권 투자자가 결정을 해야 돼요. 주가가 만약 올라가면은 당연히 돈으로 하겠죠. 받는 것보다는 예. 채권 받는 것보다는 훨씬 주식으로 낫죠. 전환하는 게 훨씬 낫죠. 예. 그래서 전환사채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전환사채는 금리가 되게 낮아요. 예. 낮아서 채권으로 이자로 수익 내긴 되게 좀 어려운 상품이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데 만약에 예. 그래서 뭐 주가가 12,000원이에요. 예. 9,000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1년 후에 당연히 전환하겠죠, 누구나. 예. 3,000원 수익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주가가 보통 이제 그 예전에는 지금 10,000원 회사가 9,000원에 발행을 했는데 예. 만약에 주가가 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예. 더 낮아지잖아요. 예. 그럼 리픽싱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리픽싱. 예, 그게 뭐냐면 전환 가격을 같이 낮춰버려요. 전환 가격을. 가격 자체도. 그럼 그 전환 사채를 산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10억을 넣어도 예. 만약에 9,000원에는 뭐 10만 주를 받는다면 예. 만약에 7,000원에 내가 받는다면 훨씬 많은 걸 받을 수 있어요. 예. 가격은 싸지고 주식수는 늘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리픽싱 제도가 상당히 이게 좀 기존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리해요. 예. 주당 가치 떨어뜨리니까. 네네. 그래서 7,000원이 됐고 그러니까 리픽싱을 해서 7,000원이 됐고 내년에 이제 전환사채를 내가 하려고 봤더니 주가가 9,000원이다. 예. 그럼 2,000원 수익 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물론 주가가 더 많이 빠져가지고 내가 7,000원에 이제 전환사채를 받았는데 예. 6,000원이 됐어요. 예. 그러면 안 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냥 이제 돈으로 받겠지. 예, 차라리 그냥 채권으로 이자만 주식 안 받는 게 받을란다. 주식 안 해. 그런 이제 선택지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좀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 이 작년 12월부터로 제가 기억이 나요. 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자꾸 주가 내려간다고 전환 가격이 낮아지면 기존 주주들은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11월까지는 그냥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주가가 확 올라가요. 예. 그럼 리픽싱 가격은 그대로예요. 변동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예. 주가가 확 올라가잖아요. 예. 리피싱 가격도 같이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걸로 좀 제도는 바뀌어서 이제 전환사채가 많이 발행은 안 될 겁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투자자들한테는. 근데 이제 이분께서 그래서 제가 왜 물어봤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주가하고 예. 내가 이제 전환사채 지금 받은 가격하고 예. 당연히 뭐 주가가 더 높으면 예. 전환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은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예. 근데 만약에 내 전환가보다 밑에 있다. 예. 그러면 굳이 그거를 할 필요는 그렇죠. 없고요. 근데 원금 손실은 아니고 예. 채권이에요, 채권. 아하. 회사만 망하지 않으면 예. 원금하고 이자를 아, 만기엔 돌려받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한 가지만 더. 예. 전환사채를 왜 전환사채라는 거 발행하면은 공시에 뜨잖아요. 네, 뜨죠. 우리 기업이 A라는 기업이 이런 이유로다가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네.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게 그 기업한테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는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한 봤을 때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그러니까 주주한테는 안 좋죠. 주주한테는. 주주한테 왜냐면은 예. 1년 후에 주식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렇겠네. 아까 말씀드렸죠. 예. 리픽싱 조건이 들어가니까 예, 예. 주가 떨어지면 이 전환가가 더 떨어지니까 주식이 예. 더 많이 늘어나요. 예. 그래서 그게 좀 기존 주주들한테 안 좋은데 다만 이걸 투자하는 투자자 있죠. 뭐 내가 전환사채하면 투자해보겠다. 예. 그 사람들한테 되게 매력적이죠. 왜냐하면 채권으로 원금 보장되죠. 뭐 아니면 내가 그냥 채권 갖고서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기회비용이 손실일 수 있지만 예. 적어도 손해는 안 보고 거기다 만약에 주가가 확 올라가요. 예. 그럼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큰 수익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투자자한테 예. 좀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그 전환사채를 그 전환사채 발행해서 그 투자받은 돈으로다가 뭐에 쓰겠다 이런 것도 나와요. 공시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럼 그게 어디 회사 빚 갚는 데 쓴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약재고. 거죠. 작년에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회사들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뭐 양극재나 예. 그런 회사들 중에 일부는 이제 전환사채를 했는데 그건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갔어요. 그걸로 이제 그렇지. 신사업에 투자하는 투자하니까. 거니까. 근데 이제 빚 갚거나 예. 뭐 좀 엉뚱한 사업에 투자한다거나 이러면은 주가가 오히려 그냥 급 나가는. 그래서 그럼 빚 갚는 데 쓴다고 이렇게 공시에도 떠요 그러면은? 이게 다 사용처가 뜹니다. 예. 그럼 그런 회사는 주식 사면은 좀 곤란하겠네요. 네, 곤란하죠. 약간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유증하고 좀 비슷해요. 유상자처럼 어디다 좀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지금 그 코로나 소비로 눌려있던 소비 심리가 참다 지금 폭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뭐 여행, 레저 업계 이게 리오프닝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나 지금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느 정도나 폭발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그 디즈니랜드 있잖아요. 미국의 그 올란도에 있는 거기 사진이 딱 나왔는데 마스크 그러니까 그 사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앉아서 막 이렇게 뭘 놀고 있는데 마스크 쓴 사람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벗고 다니고요 마스크를. 그만큼 이제 놀이동산에도 사람이 많은데 그냥 방역 규제가 거의 해제된 상태고 뉴욕시부터 해가지고 지금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해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예. 리오프닝이 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여기 기사를 보니까 여행 레저 업계가 지금 최근에 뭐 굉장히 강력한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금 언급이 예. 돼 있는데 예. 카지노 업체 중에 미국의 윈 리조트라고 있거든요. 예. 여기 이제 경영자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지금 소비를 미뤄왔던 VIP 고객들이 예. 지금 소비를 굉장히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고요. 예. 메리어트가 이번에 신고가를 냈거든요. 주가가 예. 52주 신고가를 냈는데 고급 호텔에 대한 그 수요가 늘면서 예.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예. 지금 매출이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완전히 된 것도 아닌데 예. 이미 지금 미국의 일부 리오프닝 관련주는 예. 매출이 코로나 전을 지금 회복하고 있고 아까 제가 디즈니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디즈니 파크의 작년 4분기 매출이 8조 6천억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전년 동기죠. 재작년보다 2배나 예.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직 좀 체감하기 어렵잖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아직도 많으니까. 예. 근데 미국은 130만 명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일일 확진자 수가 예. 한때. 예. 근데 지금은 20만 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예.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게 확진자 수도 줄고 예. 방역 규제까지 지금 완전히 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해외 쪽 특히 미국과 서구 유럽 예. 이쪽은 이제 실제로 리오프닝이 진짜로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는 어떻습니까? 그럼 국내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 출연하셨을 때 뭐 그 관련 종목들 좀 이렇게 얘기도 네. 하고 그러셨었는데. 국내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가 사실 우리나라 아직 완전히 리오프닝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도 지금 최근에 국내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가 굉장히 좋았는데 예. 지금 코스피 지수가 사실 좀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코스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번 달 들어서 상장지수 펀드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종목이 예. 그 타이거 화장품이란 그 ETF 있잖아요. 화장품 회사를 모아놓은. 예. 여기도 리오프닝이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화장품도. 이제 외출을 하게 되니까. 예. 예. 그게 17.5%나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그 타이거 여행 레저라는 또 상품이 있어요. ETF. 이제 여행주하고 뭐 카지노 이런 예. 것도 모아놓은 건데 예. 여기도 한 달 동안 거의 15.3%나 예. 주가 급등을 했고 뭐 주요 뭐 항공주, 예. 뭐 여행주, 또 의류업종 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좀 하는데 그 두드러지게 이렇게 좀 그 올라가는 게 좀 이렇게 눈에 보입니까? 네, 진짜로 두드러지게? 리오프닝주가 특히 지난주에 네.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뭐 물론 급락은 안 했는데 막 널뛰기였잖아요. 뭐 예. 전쟁 난해만에 막 이러면서 하루 올랐다 예. 하루 빠졌다 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유독 돋보였던 섹터가 리오프닝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여행, 항공, 카지노 또 엔터주도 움직였어요. 뭐 방탄소년단이 뭐 이번에 잠실 주경기장에서 뭐 3년 만인가요? 콘서트 한다고. 그래서 또 주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류 업체들 있잖아요. 예. 예. 이제 아무래도 아직은 뭐 완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좀 사람들이 식당에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고 편의점에서 주류 업체도 주류 업체들은 집에서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식당에서 먹어야 매출이 많이 나와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못 먹잖아요. 밤에 회식을 못 하니까. 주류 업체도 그게 리오프닝이에요. 그래서 정말 요새 뭐 하이트젤러나 롯데칠성이 이제 우리나라 대표 주류 업체인데 예. 오늘도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참 그거 보면은 이게 다 연결돼 있네요. 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완전히 지금 리오프닝주는 계속 이렇게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몇 달 후를 지금 선반영은 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 여행 못 가잖아요. 해외여행 못 가고. 예. 그렇다고 회식도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주가는 예. 먼저 올랐는데 예. 이 기대감을 일단 선반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도 계절 독감처럼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예. 결국 규제 풀겠죠 언젠가는. 예. 예. 그래서 이제 백신 또 의무도 지금 조금씩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는 이제 확실해지는데 다만 이제 염두에 두실 거는 주가가 미리 좀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 막상 진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예. 주가 오른 상태에서 한번 더 오르겠지만 예. 미리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 항상 주가가 이제 미리 재료가 노출되면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예. 그 점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리오프닝 업종이 최근에 분명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지만 이게 장기 투자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게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020년 코로나 전에 여행, 항공, 화장품, 의류 이런 이제 리오프닝 대표 기업들이 예. 그때 좋았냐 이거죠. 구조적으로. 계속 좀 사실 안 좋았거든요. 예. 항공주, 여행주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예. 코로나 전부터도 예. 되게 어려웠는데 반짝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예. 투자하신 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내가 이런 기업들을 장기 투자하려면 진짜로 구조적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예.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기대감으로 그냥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검증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좀 그 무분별하게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시면 좋겠고 이 기업 선정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ETF 투자로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왜냐하면 ETF로? 이게 다 모아놨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분산되니까 그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 리오프닝 되다 보니까는 반대로 네. 미국에서 지금 뭐 로블록스 이게 그 메타버스로다가 그 메타버스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로 맞습니다. 예. 집에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로블록스 메타버스를 이제 즐기는 그런 뭐 대표적인 네. 기업인데 여기가 주가가 그래서 급락한 것도 이 리오프닝 주가 올라가는 거하고 연관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실제 좀 굉장히 급락했다면서요? 연관이 좀 있다고는 봐야 돼요. 네. 뭐 얼마 전에 페이스북도 그랬지만 페이스북도 급락했어요. 하루에 네. 뭐 25% 빠졌고 로블록스도 26%인가 하루 만에 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손실 규모가 좀 커졌어요. 실적도 좀 안 좋았는데 로블록스가 근데 사용자 수는 좀 늘어났대요. 예. 한 33% 정도 오히려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제 게임 이용 시간이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기자님 말씀대로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게임 이용 시간이 줄기 시작했다는 건 예. 리오프닝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옛날에는 밖에 안 나가니까 집에서 예. 그냥 게임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일단 실제로는 이제 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4분기에 로블록스에서 보낸 시간이 예. 108억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총 다 합쳐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했던 시간이 근데 예. 이게 전분기 112억 시간에 비해서는 많이 준 건 아니지만 3.6% 줄었대요. 근데 줄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역성장을 좀 하기 시작한 거죠. 예, 예. 계속 늘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아하. 일단 줄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그 투자들의 좀 심리를 예. 불안하게 좀 만들었고 예. 그다음에 예약 매출이라고 있어요. 그 사용자들이 예. 게임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그 가상화폐를 팔아서 낸 수익이 이거를 예약 매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 안에서 이제 가상화폐 같은 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건데 이것도 지금 매출이 지금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대. 원래 이게 예약 매출이요. 한 20% 정도 계속 늘어났대요. 예. 이번에는 2% 증가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인데 성장이 역성장을 하거나 예. 둔화되기 시작하니까 예. 주가 이제 용납을 안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미국은 금리 올린다 이러니까 잣대가 냉혹해졌잖아요. 예. 근데 숫자로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리오프닝이라는 것도 부담되고 예. 그래서 로블록스 주가가 지금 불과 한 이틀 만에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 예. 지금 급락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 있잖아요. 메타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네네네. 거기도 물론 그러니까 리오프닝하고 연결도 뭐 좀 연관이 네네. 되겠지만은 거기는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갔던데 네. 이것도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 메타도 지금 메타 플랫폼이란 이름을 바꿔서 메타버스 사업을 하는데 페이스북. 예. 근데 페이스북도 근데 이게 메타버스에서 수익을 내거나 성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예. 지금 바로 한다고 될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이제 과도기 상황에서 예. 주가 왜 이렇게 더 빠졌냐면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변경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아마 애플? 예. 페이스북 말고 애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이 아이폰이나 예. 아니면 구글 안드로이드 본다고 예.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느 이제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볼 때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내가 며칠 전에 어디서 검색을 해서 예. 그 뭐 예를 들면 면도기 샀어요. 예. 근데 이상하게 내가 보고 있는 사이트에 갑자기 면도기 광고 광고. 그것도. 그죠? 저 그거 되게 좀 신기했거든요. 이거 뭐지? 내가 며칠 전에 이거 예. 샀었는데 예. 이게 왜 뜨지? 근데 좀 의아했는데 예.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자주 이제 뭐 검색을 하는 쇼핑하는 것들을 이제 띄워주는 거죠. 예. 허용하는 건데 애플이 이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된다 이러면 예.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제 직접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여기서 나는 이 광고 싫다. 그럼 내가 클릭을 딱 하면 다시는 광고가 안 뜹니다. 옛날엔 그냥 다 떴거든요, 대부분.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메타 플랫폼이나 이런 예. SNS 업체들은 광고 수익이 다잖아요. 예. 예. 근데 광고 수익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거를 애플이 예. 그걸 갖다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허락을 받은 이용자들한테 허락을 받는 게 네. 페이스북 그 메타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다른 근데 광고사들도. 페이스북이 워낙 그게 크니까. 예. 근데 이번에 구글도 좀 눈치를 보고 있다가 16일 날 구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내용의 발표를 좀 했어요. 구글마저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뭐 스마트폰 뭐 어차피 두 개잖아요. 예. 애플 아니면 안드로이드니까. 예.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광고 모델 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나 광고 안 보겠다 클릭을 해버리면 예. 광고 매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광고를 안 보겠다고 클릭을 하면은 안 보여주고. 네. 근데 저는 사실 저도 그런 경험 많거든요. 네. 희한하다 했는데 네. 내가 검색해본 관심 있는 걸 갖다 광고를 이렇게 올려주는 게 네. 그렇게 뭐 나쁘게 보이진 않던데. 네. 근데 이게 이제 개인 정보, 개인들 그거 제가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한테만. 그렇군요. 옛날엔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냥 갔는데 예. 이러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매출이 줄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었고 하나가 더 있는 게 페이스북은 어쨌든 텍스트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가 유행하냐면은 이것도 보기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예. 숏폼, 그러니까 짧은 동영상 있죠. 중국의 틱톡. 틱톡. 예. 이게 지금 요즘에 엄청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틱톡으로 많이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안 보고 예. 짧은 동영상 보기.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서 읽기 싫다 네, 이거죠. 이것도 읽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유저 수가 좀 이거 감소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항을 해가지고 페이스북도 새로운 이제 앱을 좀 내놨다고 하는데 짧은 동영상 기능이 이게 릴스라는 게 있나 봐요. 했는데 이게 매출 증가가 나올지는 아직 모른다. 의문이다. 이런 좀 평가 있어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좀 실적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좀 급락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뭐 로블록스 이런 메타 관련되는 지금 주가가 급락했는데 네. 9601님이 테슬라 뭐 워낙 이제 한국 네. 투자자들 많이 하니까 테슬라는 향후 지금 어떨지 테슬라도 그 우크라이나 이것 때문에 많이 내려갔죠. 이게 1,200달러까지 갔다가 고점이 이제 900달러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더는 안 빠져요. 안 빠지는데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주가 좀 흔들렸던 게 사실 그런 이슈보다도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은 안 하는데 사이버 트럭이 원래 올해 나오기로 했거든요. 그 전기차 트럭이. 근데 반도체에 이런 부품이 없어가지고 내년으로 출시를 연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반도체 공급 부족에 영향 안 받는 기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현대차 직격탄은 좀 맞았잖아요. 다른 업체들도. 근데 테슬라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테슬라마저도 신차를 연기할 정도면 이게 반도체 공급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뭐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뭐 악재가 될 만한 건 없고 다만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테슬라도 퍼가 100배 정도 되잖아요. 고평가 기업이니까 할인을 좀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아까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까 말씀드린 로블록스랑 당연히 그 테슬라는 다르다고 보는 게 이 기업들은 지금 성장이 둔화될 조짐은 좀 보이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만드는 전기차 산업은 이제 미국에서 제대로 지금 시작도 안 했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전체 10대가 그러니까 100대가 팔리면 전기차가 4대 팔린대요. 아직은 점유율이 너무 낮은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가 세계 1등하고 있는데 이게 확장할 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좀 정체기가 일부 있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룸 자체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테슬라는 뭐 아직은 너무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그럼 테슬라 말고 다른 그 전기차 업체들도 같이 그러면은 100대 중에 아직 4대밖에 안 팔렸으니까 같이 좀 묻어서 이렇게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아직 제대로 전쟁도 안 했죠, 사실. 근데 그동안 테슬라 혼자만 잘 나갔죠, 사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번 시장이 제대로 열리면 한번 제대로 좀 붙어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님이 이거 물어보셨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이제 6월에 MSCI 그 모건 스탠리 그 인덱스 지수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냐 마느냐 이 관찰국 대상 선정되느냐 마느냐 이거 결정되잖아요. 이 가능성하고 만약 들어간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한국 주식시장이 MSCI 지수의 선진국 지수로 바로 편입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2024년이라고 해요. 24년. 그러면 2024년 되기 전에 6월 달부터 뭐 이 관찰 대상국 한국이 이거 한번 될지 안 될지 우리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 지수가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요? 주가는 항상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선반영을 합니다. 좀 선반영. 기대감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화되면 오히려 빠져버리고 그 기대감이 높을 때일수록 주가가 확 올라가잖아요. 사실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기자님도 저희가 방송에서 메타버스 한참 좋을 때 얘기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가 당장 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가 막 10배씩 간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인데 그래서 올해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외환시장까지 개방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능성은 높은데 어쨌든 6월에 관찰 대상국에 편입되면 예. 어쨌든 이제 절반 이상은 달성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 예. 들어가야 뭐 그 다음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우리나라 몇 번 있었어요. 아하. 몇 번 올렸다가 결국 환율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탈락을 했고 지금은 아예 그냥 대상국에도 몇 년째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만약에 거기 들어가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예. 그러면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 선진지상이 편집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예. 지난 2년 동안 주식은 엄청 팔아놨잖아요. 예. 그럼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씩은 매수를 미리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일부 펀드 쪽에서 예.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되면 뭐 당장 뭐 그게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뭐 수급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예. 기대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을 좀 높여줄 수 있고 그리고 2023년 6월에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때 편입이 진짜로 확정이 되면 예.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미리 자금이 들어오겠죠. 실제 편입은 또 1년 후에요. 예. 진짜 편입은 24년도인데 예. 예. 23년도에 이제 관찰이 아니라 실제 편입으로 딱 결정이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액티브 펀드라든가 예. 이런 이제 외국계 펀드에서 예. 이건 됐네 이제 됐으니까 그냥 자금이 선집행이 될 가능성이 내년이 예. 높다. 그래서 올해는 수급적인 면에서는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 투자 심리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고 내년에는 실제 수급까지 예.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좀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또 공매도 이걸 좀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그러니까 이걸 정부하고 MSCI가 좀 약간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 MSCI는 되는데 예. 공매도 전면 제기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정부가 어쨌든 합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만약에 공매도 전면 재개를 하는 조건으로 만약에 그냥 돼버리면 중소형주는 되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소형주들은 공매도가 금지돼 있거든요. 코스닥 150 외의 종목들은. 예. 근데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은 크잖아요. 예. 근데 이 기업들은 이미 공매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별 상관이 없는데 예. 나머지 기업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 거기까지도 그럼 다 공매도를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건은 그래요. 지금 MSCI가 원하는 거는 예. 전면 공매도 다 허용해라. 다. 예. 근데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투자자들도 반발이 되게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극복할지가 좀 과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서 SK 이노베이션 이게 배터리 자회사 SK온이잖아요. 네네. 여기가 지금 뭐 그 분할한다, 뭐 그 어쩐다 지금 얘기가 많은데 네. 일단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해요. 네. 투자 유치, 그러니까 지분을 일정 부분 좀 우리 팔겠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그런데 이게 글로벌 큰 손들이 여기 대거 지금 몰렸다면서요. 네. 4대 뭐 3대 세계 펀드들도 다 저기 들어왔다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얼마 전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어쨌든 시총 100조를 찍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봤죠. 예. 배터리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가 높게 평가를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유명한 사모펀드나 국부펀드에서 예. SK도 똑같죠. SK온으로 분할했으니까 예. 배터리 자회사로 물적 분할했는데 이 회사를 지분 10% 그러니까 프리 IPO라고 하는데 보통 상장하기 전에 예. 미리 이제 지분 투자를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10% 정도의 지분을 이제 넘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SK 대해서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지분을 파는 거예요. 네, SK 이노베이션 갖고 있는 예. 그 100% 중에 예. SK온에 대한 지분 10%를 이제 넘기는 조건이죠. 예. 근데 그게 한 3조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지금 평가받기로는 4조 원. 4조 원이면 40조 가치죠. 10%니까 전체 시총으로 따지면 그래서 40조까지 가치 평가가 좀 나오고 있다. 예.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계 1, 2, 3등 자산운용사가 다 참여를 했고요. 사모펀드. 특히 여기서 놀라운 게 블랙스톤이라는 자산운용사인데 이 회사가 800조 자금을 굴리는데 한국 시장에 거의 투자를 안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안 한대요. 근데 이 회사가 이번에 참여했다는 건 그만큼 SK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되게 흥미로운 게 국부펀드들은 잘 참여를 안 하는데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GIC하고요. 사우디 국부펀드 PIF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부펀드들은 원래 되게 장기 투자를 하거든요. 이런 데서도 참여를 했다는 건 장기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놀라운 건 이게 경영권 많아야 10%밖에 안 돼요. 그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10%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굴지의 회사들이 참여했다는 건 그만큼 그 SK온의 성장 가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한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온이 그러니까 배터리 그 전문 기업이잖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똑같습니다. 같이. 네. 그러면은 여기를 보고 그렇게 800조 원이나 굴리는 그 블랙스톤 같은 네. 그 세계적인 사모펀드들도 들어오고 국부펀드들도 다 장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 SK온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그 성장 기술 가능성을 갖고 있길래 일단 이제 SK온이 현대차 그룹에 좀 납품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오닉 5하고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이제 아이오닉 7이 내년에 나오거든요. 거기도 수주를 따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포드 있죠. 포드랑은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포드가 그 전기 트럭이 나와요. F150 라이트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독점적으로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F150이 가장 많이 팔리는 네, 그 미국에서 가장 픽업 트럭, 픽업 트럭으로 거기 이제 공급을 하거든요 배터리를. 그래서 지금 같이 공장 짓고 있어요. 그것도 전기차 전용으로 전기차로 나옵니다. 그 배터리를 이제 SK온이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이미 폭스바겐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는 LG처럼 전 세계로 지금 합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고 수조장고 기준으로는 저번에 실적 발표할 때인가요? 저번 3분기에 그 IR 때 보니까 수주잔고가 세계 2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주도 지금 많이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장이 미국인데 미국의 굵직한 회사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LG처럼. 여기에 높은 점수를 좀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SK온은 단 한 번도 지금 배터리 화재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약간 기술력에 대한 좀 신뢰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K온에 대해서 그리고 주가가 일단은 지금 SK이노베이션도 굉장히 좀 눌려 있는데 이게 지금 40조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40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회사가 커지면 뭐 진짜 70조, 80조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지금 좀 싸다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자금을 투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4조를 지금 지분 10%를 이제 팔아서 한 4조 원을 이제 유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돈은 그럼 SK이노베이션의 SK온은 어디다 쓴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거? 지금 앞으로 합작사를 계속 설립을 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2027년까지 투자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지금 나온 스케줄에 의하면 돈이 좀 부족해요. 계속 지금 돈들이 그리고 배터리 공장 하나 짓는데 몇 조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특히 미국 쪽에 지금 공장 자금으로 건설 자금으로 투입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투입을 하면 지금 SK온이 30기가와트 정도 생산을 한대요. 지금 전체 배터리 전체 배터리에. 근데 이게 2025년까지 이렇게 되면 200기가와트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늘려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수백만 수천만 대 생산될 텐데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자금을 모아서 미국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 이 의도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투자 자금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지분을 이제 판다는 건데 우리가 뭐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갖다가 분할해서 이제 상장시키는 거 뭐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 볼 때 어쨌든 LG 화학에서 내건 이유는 신사업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이거 우리 투자 자금 모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한 거다라고 했잖아요. 이 SK이노베이션도 LG 화학이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서 그야말로 큰 흥행을 거둔 거 잘 봤을 거란 말이에요. SK온은 그럼 상장 안 한답니까 그러면은? 이게 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좀 약간 애매하게 답변을 해가지고 안 하면 안 한다. 안 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뭐 하면 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거는? 검토하고 근데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나중에 또 검토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달리 바꿔 말하면.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게 저도 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 근데 일단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쨌든 그 분할하고 나서 1년 좀 지나서 바로 상장을 해버렸잖아요. 생각보다 빠르게. 근데 일단 증권가에서 전망하기로는 최대 한 2025년 정도 지나야 상장하는 거 아니야. 상장을 만약에 한다면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향후 2년 안에는 상장 계획은 없는 걸로 일단 나와 있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이걸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안 한다는 또 의미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안 한다고 좀 보는 입장도 일부 있고 아니다. 프리 IPO라는 거는 만약에 보세요. 이 사모펀드들이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럼 회수해야 되잖아요. 회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장시키는 거고. 그럼 이 회사들이 뭐하러 여기다 투자를 하냐 이거죠. 여기에 뭐 4조 원이나 주고 투자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보통 사모펀드들이 이런 데 투자하는 건 그런 이유가 굉장히 크거든요. 상장을 목적으로. 그래서 이런 조건이 보통 붙어요. 상장하기 전에 풋옵션을 걸어요.
풋옵션이 뭐냐면은 만약에 앞으로 3년 후에 상장하기로 약속을 하고 내가 사조를 줬어요. 예. 그럼 SK 이노베이션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예. 3년이 지났는데 우리 상장 안 한다. 할 수가 없다. 예. 그러면 그 지분을 되사줘야 돼요. 다시 사줘야 돼요. 돈을 주고. 그런 뭐 계약을 약간 뭐 이렇게 서로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풋옵션이라는 조항에 예. 들어가요. 예. 이게 사모펀드 이제 보호 장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거 안 했으니까 너네 약속 안 지켰으니까 우리 집은 다시 사가. 예. 왜냐하면 4조 원 투자했는데 상장을 안 하면 자금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 거는데 이번에 풋옵션 조건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풋옵션이 만약 걸리면 그건 공시를 공개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건 아마 이제 공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조건들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은 예. 지금 예비 입찰이라서 예. 아직은 몰라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번에 풋옵션 없을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국부펀드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국부펀드들은 예. 상장보다도 예. 굉장히 장기 투자거든요. 실적이 좋은 걸 실적 좋아. 원하는 예. 거군요. 그러면은 SK 이노베이션이 SK 온 가지고 있는데 그 예. 실적이 있으면 배당 받으면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향후에 풋옵션이 좀 어떻게 되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근데 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 좀 빠졌어요. 예. 이거 IPO 하려는 거 아니야?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LG화학 거를 다 예. 봤으니까. 이거 이렇게 투자 받은 거는 분명히 이거 사모펀드에서 돈 받는 거 예. 분명히 나중에 상장을 하기 위한 초석이다. 예. 이렇게 좀 의심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네. 이 뉴스 나온 다음 날 예. 주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음. 물적 분할하고 나서 상장할까 봐. 예. 근데 아직은 당장 상장하는 건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쇼크가 너무 커가지고 예. 제도 개선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도 지금 예. 나오니까. 그래서 기존 주주들한테 피해 없는 순으로 좀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제도만 바뀌면 예. 주주분들 입장에서 너무 좀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근데 제도가 안 바뀌면 예. 이게 계속 좀 찝찝하거든요. 어. 그래서 제도 개선이 좀 일단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좀 투자들의 좀 우려가 해소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기존 주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업을 SK 이노베이션 여러 가지 사업 분야 중에서 배터리 네. 사업이 가장 지금 잘 잘 나가는 분야인데 네. 그거 띄어내서 상장시키면은 SK 이노베이션 주식이 떨어지는 게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피해가 그걸 안 가는 방향을 어떻게? 근데 이제 그거죠. LG 화학 주주는 아무것도 못 가져갔죠. 예. 근데 지금 나오는 건 그거잖아요. 매수 청구권. 기존 만약에 상장을 하면 그 주식을 예. 인수받을 수 있게끔 아니면 뭐 신주 인수권. 예. 네, 그러니까 아니면 공모주 청약할 때 우선 그런 방향이 혜택권. 있겠구나.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예. 이런 예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최용석님하고 1125님이 SK 이노베이션은 전기차 유가에 반영되지 않고 그냥 밑으로만 가고 있어요. 개인 주주만 죽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뭐 다른 전기차 관련주 오를 때는 정유주라고 하고 또 다른 정유주 오를 때는 전기차주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떨어지는 게 SK 이노베이션입니다.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인 것 근데 같아요. 요즘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예. 확실히요.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투자하시는 지금 시장에서는 예. 정유주로 안 봅니다. 인정 잘 안 해요. 정유 한때는 진짜 저 말씀이 맞았어요. 한때는 정유주 갈 때 좀 움직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S-오일 주가 올라도 반대로 급나가는 날도 많아요. 한마디로 그냥 지금은 그냥 배터리 회사로 보는 게 일단 지금 맞아요. 시장은 그렇게 보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SK 온 얘기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제가 기사 보니까 KT도 뭐 클라우드 사업을 이제 분할하면서 하도 이제 그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 시장의 인식들이 투자자들 인식이 워낙 안 좋으니까 기업이 그야말로 공격을 받으니까 이미지에 뭐 현물 출자 방식을 택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을 하나 그냥 만들어요. 회사를 그러니까 분할은 떼내는 거잖아요. 이게 쪼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신에 그 지분을 100% 갖고 있으니까 물적 분할이고 인적 분할은 이제 나눠 갖는 거죠. 주주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분할인데 이거는 분할은 아니고 일단은 비슷하긴 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비슷한데 법인을 하나 그냥 아예 만들어 버려요. 클라우드 KT 법인을. 그 KT 클라우드란 이름으로 이 법인을 하나 만들고 그럼 이 KT 클라우드가 신주를 발행을 해요. 이게 발행수가 1,771만 주래요. 그게 분할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근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주를 발행을 하고 그럼 이 신주를 발행했으니까 누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면 누가 내가 주는 대신에 그 받아간 사람이 당연히 우리한테 줘야 될 거. KT 클라우드한테 뭐 돈을 주든가. 근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줘요.
KT가 이걸 다 받아가고요. 지분 100%. 예. 내가 1,771만 주 나 받을 테니까 예. 대신 너한테 줄게. 돈으로 주질 않고 뭘로 주냐면 부동산 줍니다. 이게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예. 강남, 목동, 목동이 2개, 용산, 예. 분당 이쪽에 예. 데이터 센터 큰 것들 있죠. 예. 이걸 줘요 그냥. 아. 여기 그냥 주는 조건으로 주식을 100% 그럼 그냥 받아오는 거예요. KT가 갖고 그러니까 가는 현물을 거로? 주고 현물을 예. 출자한 다음에 내가 예. 주식을 받는 거죠. 이게 현물 출자잖아요. 아. 예, 그래서 돈을 그럼 주는 게 일반 아니라 공모는 안 합니까 그러면 예? 그거는? 일반 공모주 같은 거는 안 해요 그러면?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도 안 한대요. 그러면? 나중엔 그건 모르죠. 그거는 아직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래요. 이게 뭐 물적 분할과 뭐가 다르냐. 어차피 그냥 비슷한 거 아니냐. 나중에 기업 현물, 공개에서 예. 공모주 발행하면 왜냐하면 KT가 100% 갖고 있으니까 예. 똑같은 거 아니냐. 예. 근데 지금 상장한 건 아닌데 어쨌든 4월 1일부로 이걸 한다고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주가가 그러면 이거 물적 분할하고 똑같은데 그리고 이 클라우드 사업이 예. 매출 비중에서는 얼마 안 돼요. 예. 2.3%밖에 안 돼요. 근데 가능성이 그건 큰 네, 거지. 근데 엄청 성장 산업이에요. 예. 이게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엄청 커지잖아요. 예. 국내 1등 업체 중에 하나예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는 한국 1위입니다. 그렇죠. 예. 그 점유율도 1위고 예. 그 연평균 10%나 성장을 해요. 그리고 예. 통신 사업을 하는 건 저성장인데 예. 사실 KT 입장에서도 클라우드 사업 키우고 싶잖아요. 예. 그래야 이제 주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고성장 산업을 떼어내서 상장하면 이건 예. 뭐 LG 에너지솔루션 뭐가 다르냐. 약간 이제 이런 인식도 있는데 예.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이제 이 다음 달에 정기 주주총회 있잖아요. 예. 그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정관을 변경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관을 어떻게 예. 바꾸냐면 현물 배당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KT 클라우드가 만약에 상장을 해요. 예. 상장을 하면 기존 KT 주주한테 주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KT 그거는 클라우드. 바람직하네. 예. 그러니까 이익을 다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네, 나누겠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주식 배당을 주겠다는 거죠. 예. 주식 배당을 하게끔 예. 정관을 변경해야 된대요. 그러려면. 근데 이게 만약에 되면 예. 선례가 남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다른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 이게 예. KT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물적 분할하는 회사들한테도 예. 약간의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다음 달에 실제로 정관 변경할지 모르지만 예.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이건 진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이게 또 멘붕이거든요. 욕먹겠는데. 네. 경제쇼에서 또 다뤄야 되네 그러면은. 그래서 다음 달에 실제로 정관 변경이 그러게요. 이루어지는지 그거 한번 이루어지면 봐야겠네요. 그래서 진짜 그 기대감 때문에 이게 이 현물 출자했는데 주가가 안 빠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그럼 정관을 변경해서 기존 주주들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걸 시장에서 믿는 거군요. 네,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스캐너 확인님이 앞으로 항공주 뭐 어떻게 될지 항공 여행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나 보죠? 항공주는 어떻게 될까? 가능 인구가요? 네, 항공 여행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무슨 말인지 잘 저도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항공 저는 이렇게 봐요. 리오프닝해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제일 못하고 있는 게 뭐죠? 해외여행을 지금 못 가잖아요. 예. 그럼 누구나 가려고 했죠. 처음에 열리면. 예. 그래서 최소 1년은 그 보복 수요가 엄청날 것 같아요. 네네. 항공기 값도 부르는 게 값일 거고. 예. 그래서 1년 정도는 뭐 항공기 예. 수요는 늘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예.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항공 수요가 늘 거냐. 예.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뭐 해외여행 안 가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그런 의도 아닌가 싶긴 한데 만약에 사람들이 메타버스 세계에 다 빠져 있어요. 아. 해외여행도 예. 메타버스 안에서 가요. 예. 그러면 뭐 나중에 줄 수는 있겠죠.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예. 사람들이 어쨌든 비대면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잖아요. 예. 못하면. 아 그럼요. 그 이게 메타버스로 보는 해외여행 거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는 예. 이게 장기적으로 왜 주는지 저도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예. 만약 메타버스에 진짜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여행 안 가서 뭐 줄 수는 예. 있지만 예. 어쨌든 최소한 1, 2년 동안은 예. 해외 수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서 항공 산업은 뭐 1, 2년 정도는 뭐 당연히 괜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 지난 4분기 실적이 이제 그 발표 후에 막 주가가 20% 많게는 이렇게 오른 종목이 많았다고 하는데 네. 좀 올해 1분기에는 그럼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급증할 기업들 좀 어떤 종목들 어떤 기업들이 좀 있을지. 요거는 이제 신문 기사나 이게 증권사 보고서 나온 것들만 추려가지고 말씀드리면 예. 기업을 직접 말씀드릴게요.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 대비해서 급증한 기업들이 HMM,
예, 그건 뭐 예. 예. 그리고 LNF 2차 전지 양극재, 예, 그다음 예. 반도체 회사입니다. DB 예. 하이텍. 예. 그리고 SFA는 이 회사가 2차 전지 검사 장비를 만들어요. 아하, 예, 그리고 예. 첨보 아시죠? 첨보가 이제 전해액, 아하, 전해액을 예.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고 예. 은행주, 지방은행, JB금융지주, 예. 우리금융주도 금융지주, 그다음에 OLED 소재를 만드는 이녹스 첨단 소재, 예. 차량용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해성 DS. 이 기업들이 예. 일단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년 대비해서 급증한 기업들로 나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급증할 기업들. 네, 급증 이제 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거죠. 예. 예. 그 주로 그 신소재 이쪽이 많네요. 아무래도. 신소재하고요, 은행주가 좀 많아요. 은행주는 왜 그랬을까? 금융주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 금리 올라가니까. 올라오고 실제 작년에 예. 은행주 4분기 실적이 가장 좋은